전라도 가시네는 전라도 가시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받는 조선 여인 전체를 말하고 또 조선인 전체를 말한다. 전라도 가시네는 요컨대 슬픈 시대의 꽃이요 시대의 슬픈 꽃이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서정시 한 편인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를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시가 짧지가 않습니다. 유견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전반부 3년은 생략하고 후반부 3년 세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라도 가시네 이용학.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어 마디 너희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용학의 시대의 신금을 울린 절창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가시네 후반부 반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시를 들을 때마다 혹은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뭔가 아로새겨졌고 또 이 아로새겨진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서와 실감의 꽃무늬로 곱다랗게 짜여진 언어, 마음을 파문을 일으키기에 조금도 충남이 없는 모국어의 정화, 먼 이역에서 만난 동포 여인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 깊게 퍼지는 향수, 빼저리게 강구했던 그 시대 삶의 실정 등등을 고려할 때 늘 가슴이 먹먹했고 이 먹먹한 가슴에서 비롯된 슬픈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라도 가시네는 영혼의 처녀성이 훼손당한 시대에 처절하게 불응했던 조선 여인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연민과 각성을 상기시킨 일제강점기의 서정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조선 여인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하의 조선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겠지요. 앞에 생략된 세연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눈포래는 눈보라입니다. 가시네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방자가 뭘 말하겠느냐? 정확하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춘왕전에 나오는 방자,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전라도 가시네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썼겠죠. 그 춘왕전은 일제강점기에 악극단, 사당패, 남사당패 같은 유란극당, 유란연희당의 그 대표적인 연애 종목이었습니다. 연애 종목 들어보셨습니까?
레파토리를 우리말로 하면 연애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춘향전 하면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민중들이. 그래서 방자의 말 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대유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도 조금 미심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춘향이 향단이 월매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여자니까 그 오히려 더 가깝지 않습니까? 굳이 성이 다른 남성인 방자의 말로 했겠느냐. 뭐 향단이의 말을 품고 왔다 해도 될 터인데. 자, 이것이 조금 미심쩍다. 그래서 첫째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하는 것은 전라도 사투리란 뜻. 둘째는 이때 방자는 그 당시 북간도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자로 고려 방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방자는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와 한자가 같습니다. 중국말로 커우리 펑즈. 커우리 펑즈 하면 조선인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인을 멸시하고 경멸할 때 짱꼴라. 그건 일본인들 했군요. 우리는 뗀놈.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그 말에 해당되는 것이 커우리 펑즈. 고려 방자. 고려 방자는 조선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조선인이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한 말인데 이 조선인이라는 말 뜻의 방자도 될 수가 있겠다. 전라도 사투리 조선인의 말 뭐 이런 안에 뜻이 되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가시네란 말은 계집아이를 속독에 부르는 지칭하는 말이죠. 주로 전라도, 경상도, 북한 지방 일부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보통 안에 10대 소녀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전라도 방언 중에서 가순내라고 있어요. 가시네가 아니고 가순내. 그때는 가순내는 좀 처녀, 결혼을 앞둔 그런 처녀를 아가씨란 뜻의 가순내란 말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아주 단편적인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 등장하고 너가 등장하는데 나는 시적하자죠. 너는 시적 대상이 되겠는데 나는 무쇠다리를 건너온 한경도 사내. 무쇠다리는 철교입니다. 두만강 철교를 건너온 한경도 사내고 북간도로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너는 얼굴이 까무스레한 전라도 가시네입니다. 남쪽지방 사람들이 얼굴이 조금 가무잡잡합니다. 왜?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열이 적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미인들의 많다는 곳은 전부 다 북쪽 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안도 백두산 가까운 강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생도 유명하고요. 강계 미인이 아주 유명하고 일본도 미인들이 많은 데가 북해도 바로 밑에 그 끝에 있는 추전 한자로 아키타라는 데가 있어요. 아키타 고마치 하면 아키타 지방의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인은 동북 삼성 지방 미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주 미인, 하얼빈 같은데 심양, 선양 이런 데 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북쪽에는 태양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크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남북녀라고 하죠. 남쪽 지방의 남자가 잘생기고 북쪽 지방은 여자가 잘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전라도니까 그리고 바다까지 태어났다고 하니까 전라남도 해안가가 고향인 전라도 아가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내용을 볼까요? 너가 두만강을 건너왔던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천리 또 천리 하니까 삼천리란 뜻이겠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삼천리라고 하는데 거꾸로 방향이 바뀌어서 전라도에서 한경도 끝까지도 삼천리가 되겠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본다면 천리 삼천리 우리나라 국토를 횡단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초마가 우리 조선시대 말이 치마가 초마였어요. 행주치마를 행자 초마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말로.
초마폭으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나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울어. 천리 또 천리 두나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울어. 굉장히 반복되는 소리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시적 모국어의 무한한 음악적 향수를 환기시키는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그냥 좀 쉬운 우리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를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을 소리들 리듬에 맞게 잘 살렸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전통 음악을 듣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시적 모국어의 무한한 음악적 향수를 환기시킨다 하고 조금 좀 문자를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불술기가 뭘까요? 처음 듣죠? 불술기. 불수레를 뜻합니다. 그럼 불수레가 뭡니까? 아니, 세상에 불수레가 다 있어요. 불수레 타고 다니면 그 사람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불수레라고 하는 것, 불술기, 즉 불수레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기차를 말합니다. 전기 기관차. 옛날에 여러 사람이 불을 뗍니다. 막 불을 떼면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막 우통도 벗고 거의 팬티 바람에 계속 안에 그 큰 삽으로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만한 석탄들 이렇게 퍼 넣습니다. 불에다가. 그러면 그 에너지로 운행되는 기차가 전기기관차, 칙칙폭폭 하면서요. 요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술기, 즉 불수레라고 한 겁니다. 기차, 전기기관차를. 불수레가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사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가시네의 고향이 바닷가이거든요.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 마리 너희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행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너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잠깐 잠기거라. 한자말로 수구지심이라고 하죠. 본원적인 향수의 감정입니다. 이었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아까 나왔지 않았습니까? 눈보라 희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날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몸을 흔들면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없이 술 한잔 마시고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지. 이 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라도 가시는 술집 작부예요. 술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북간도 술막이라고 했는데 술막은 술주자니까 주막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젊은 여인들, 소녀들, 일본, 중국, 만주에 적잖이 팔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기도 했고, 대체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나 최소한의 생기를 위해서 외지로 가서 이렇게 그 남자를 술 시중을 들었는데, 거칠고 잡된 그 남정네의 성희롱을 감수하면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용학 자신이 북한대 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시는 이용학 자신의, 시인 자신의 자전적 체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가신의 일종의 수사법상 대유법이죠. 대신 비유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유법, 하나는 환유법.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유법은 뭐냐? 부분을 전체를 대신해서 비유하는 것. 사물의 특징을 전체를 대신해서 비유하는 방식을 환유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유법이라고 하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보셨죠? 이때 반드시 이 빵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프랑스 혁명인가 어떤 혁명 시대의 그 구호이지 않습니까? 먹을거리 전체를 말합니다.
빵뿐만 아니라 쇠고기, 과일, 술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상하의 빼앗긴들 들만 빼앗긴 게 아니죠. 조선의 식민지 전체 식민지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 이때 식민지들 지자가 땅 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빼앗긴 들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부분을 전체로 대신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 사물의 특징을 전체로 대신 비유하는 것을 환유법이라 하는데 금수강산하는 것은 비단으로 수놓은 강가산인데 우리나라 국토를 금수강산이라 하죠. 강가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우리나라 그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안에 그 맑습니까? 하늘도 해당이 되고 들판도 해당되고 바닷가도 해당된다. 우리나라 특히 바닷가가 다 아름답거든요. 동해안 바닷가, 남해안 바닷가. 또 서해안은 서해안 바닷가대로 안에 그 갯벌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환유법에 복지제도나 복지국가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은 무엇을? 탄생을 말합니다. 무덤은 죽음이죠. 탄생에서 죽음까지 나라에서 복지를 책임진다. 이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이 뭐죠? 어린 갓난 아이를 이렇게 안에 태우는 그네 같은 거. 전라도 가시네는 전라도 가시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받는 조선 여인 전체를 말하고 또 조선인 전체를 말한다. 조선인 남자도 그러니까 징용 징병에 끌려간 조선인 남자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전라도 가시네이다. 전라도 가시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립니다. 전라도 가시네는 요컨대 슬픈 시대의 꽃이요 시대의 슬픈 꽃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라도 가시네 이용악.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어 마디 너희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